전통의 가치만 알고 전통의 신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예를 볼 수 없죠. 빨리 순간적으로 꾸밈이 없이 우연하게 한번 불어간 바람이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런 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천 양상칠입니다. 중학교 때 3년 동안 소암 선생님께 서예를 배웠고 그 후에 즐겁게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는 전통 서예와 현대 서예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 서예는 과거 그 문자 시작할 때부터 문자를 중심으로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글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통의 서예는 용필을 다루는 게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 위에 먹글씨만 쓰는 그런 서예로 대부분이 전통을 이해하고 있죠. 현대 서예라 하면은 그 요즘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고 용필이 갖고 있는 특성, 서예 신미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표현 방법을 달리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종이하고 먹 벼루만 있을 때하고 달리 요즘은 다양한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요즘 신미에 맞게끔 서예를 일종의 현대화한다든가 시대 신미에 맞게끔 그 신미감을 더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재료를 바꾸는 거죠. 표현 방법도 바꾸고 그런 게 현대 서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예는 정신성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서예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그 서구 미술에서도 서체주의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예를 수용도 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먹이 갖고 있는 순고성, 검정이 순고성이나 그 일례성, 그 다음에 힘, 파워풀한 힘을 본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서체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 전후에 1950년대 보면은 그 유럽의 앙포르멜이나 그 미국 쪽에 있는 추상 표현주 작품들이 서예를 가지고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예를 가지고 작품을 했거든요.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구 문화가 팽배하고 서구 패권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지금 시대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서예는 과거의 전통 모습 그대로만 있어요. 전통은 전통대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을 필요가 있죠. 과거 사람이 가치를 가지고 지금껏 관통해온 거 말고 새롭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대 서예는 그런 개인이 직관과 그 현대 그 미술 신미를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게 현대 서예거든요. 그 서예의 정신성이 숭고하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그 전달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현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번 전시 주제에 맞춰서 서귀포를 테마로 하고 서귀포 풍광을 중심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서귀포 사람이어서 서귀포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저 개인의 기억들 그런 거를 작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적인 실험적인 작품들을 몇 점 했어요. 쇠붙이 위에 나무 위에 특히 폐목재를 이용해서 그 서예 작품 만드는 그런 현대 신미가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는 그 천우에 그 안료가 그 페인트 안료가 섞이고 그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쇠붙이를 그 태우는 목재 위에 쓴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도자기와 그 폐목재가 만나서 도조로 만든 작품도 있고 근대화 과정에 올 때까지 서예는 종이와 먹과 분만을 가지고 쓰는 그런 예술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서예를 존재하려면은 서예는 예술의 성향을 두지 않으면은 존재 가치를 가져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만이 하는 그 작품 세계가 되고요. 그래서
서해가 지금 사람이 신묘에 맞추려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재료도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종이 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페인트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요 알루미늄 뭐 쇠붙이 유리 많죠. 그래서 저는 제주적인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돌가루, 돌, 쇠붙이 또는 나무, 그다음 캔버스, 뭐 아크릴 난료, 심지어 공업용 도료까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밀감을 말려가지고 가루 낸 거 있어요. 그걸 난료로 해서 쓰기도 하죠. 그 표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저는 항상 제주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제주는 예술 풍토적으로 보면은 바람이라는 게 상당히 영향력을 줍니다. 바람의 영향에서 온 작가들 보면 많이 있죠. 제주 환경에서 추사 같은 경우도 제주 유배에 오면서 왔지만은 험지에서 바람 맞으면서 이쁘게 썼던 거를 이제는 험한 글씨를 쓰거든요. 추사 글씨 추하고 괴하죠. 소암 선생님도 일본에서 오시고 난 이후에 글씨는 험절합니다. 이쁘지 않죠. 그건 제주 풍토하고 관계 있어요. 제주 사람들에게 바람은 삶을 개척하기 위한 어떤 저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주 환경에 도전하는 쪽에서 보면 바람이 상당히 힘들죠. 제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늘 제주 사람이 삶 속에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 말은 거세고 짧잖아요. 그러면 서해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게 초소라고 합니다. 초소는 빠르고 짧죠. 그래서 초소를 중심으로 빨리 하죠. 그럼 빨리 한다는 거는 서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일회성, 순간 찰나적인 거. 그러다 보면은 직발적으로 나오면서 우연성이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데 어떻게 숨 쉬겠다는 숨 쉬는 게 아니죠. 그냥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해에도 그런 자연스러움이 필요하죠. 그거는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 그런 무의한 작용이 의지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는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 내 작업 속에는 있었으면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와 동원이라고 서해를 얘기하거든요. 얘기할 때 문자를. 서와 동원이라고 했을 때는 문자하고 그림이 같다는 얘기죠. 출발점이.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 그림으로 그려졌지 않습니까? 소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소 머리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신석기 때부터 이미 한 거예요. 문자 태동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림과 문자는 같다는 얘기죠. 화중유시, 시중유화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가 그림이 못다한 부분을 시가 보완해주고 시가 못다한 부분을 그림이 더 대신 설명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두 가지 반대되어 있는 구상과 추상이거든요. 사실은 구상은 그림이고 추상은 문자인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작품을 설명을 해준다는 것보단 감상의 수월성을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죠. 서귀포 좋은 데죠.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뭐 반세기 정도의 절반은 서귀포에 살았으니까. 서귀포는 예향입니다. 예술이 산실이죠. 내 예술의 어떤 요람이자 우리 어머니 같은 곳이죠. 어머니가 늘 그립지 않습니까? 저도 서귀포 늘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추사 이후에 소아민이 여러 사람들이 서귀포이기 때문에 예술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서귀포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여서 바람이 서귀포 그렇습니다.